네, 이 AI 대란으로 전력기기 인프라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여러분 K-변압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압기가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도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이 K-변압기, 그리고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 계속 함께 합니다. 앞서 우리가 품목별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이거를 뺐습니다. K-변압기. 그 어르신들이 이제 과거에 도란스 뭐 그렇게 불렀던 그 변압기잖아요. 이게 갑자기 지금 왜 우리 K 수출에 역군이 되고 있는 건지 먼저 좀 현황 좀 보고 그 이유 그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어느 정도입니까? 수출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전력난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기후 이비에 따른 이제 전력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이 데이터 센터의 이제 무한 확장성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한국의 변압기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7월까지 누적 변압기 수출액을 봤더니 10억 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87%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를, 이런 추세로라면 연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AI 산업과 발전과 또 세계 각국의 전력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결과이고 업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변압기 수요는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미국의 전력망 교체와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늘어난 유럽에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의 주요 전력 기기 기업이라고 하면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네. HD 현대 일렉트로닉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수년간 몇 년째 일감을 이미 확보했고요. 또 이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HD 현대 일렉트릭은 스웨덴에 첫 진출하고 있는데 660억 원 규모의 초과합 변압기를 수주하는 데 이어서 효성중공업도 노르웨이와 초과합 3,300억 원 상당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분기 기준 누적 이제 수주 잔고가 약 6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전력 슈퍼사이클이 이제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이제 신에너지 금융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2020년 2,350억 달러, 약 313조 원에서 오는 2030년이면 5,320억 달러, 2050년이면 6,360억 달러로 현재 거의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다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산 장비를 제외하게 되면 네. 오히려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압기 말 그대로 이 전력의 압을 바꾸는 겁니다. 고압도 있고 저압도 있고. 근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력이 또 필요를 하겠죠. 상대적으로 가정용은 좀 덜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 시점에서 이 변압기가 왜 중요하지? 이런 좀 근원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송전, 변압기, 배전 이런 가운데에서 왜 느닷없이 잘 팔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느닷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압기라는 게 전압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조절하는 가정이든 거. 기업 공장이든 데이터 센터로 다양한 전력 소비자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네.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굉장히 네.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변압기는 사실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이 시작이 됐고요. 예. 여기다 친환경 발전에 따른 수요, 투자,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형 산업시설이나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전력 소비 실력의 경우에는 변압기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도 전기 소비량이 특히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한 20배가량 소비 전력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이제 초고압 전압 시장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AI와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전기를 소비하면서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소비 전력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한국의 K 이제 변압기가 그만큼 이제 전 세계 수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입지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못 보던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좀 오니까 송배전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바다에서 또 태양광에서 땡겨야 되니까.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오면서 야불 바꾸는 변압기도 중요하고. 그래서요, 소장님, 글로벌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변압기가 앞으로 뭐 수요가 엄청납니까? 어느 정도 규모까지 우리가 이 교체를 예측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전력망 이제 투자 규모가 이제 늘다 보니 변압기 시장의 수요도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2020년 2,350억 달러에서 300조 원 시장에서 예. 앞으로 50년에는 이와 거의 3배 가까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전력망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전력 공급 수요를 대비해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로 인해서 전력기기 시장이 어떤 특히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이제 늘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이런 초고압 전압기의 어떤 리드 타임을 약 한 2년 정도로 보고 예.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증권사에 따르면 전력기기 업종, 국내 업종의 경우에는 한 5년치 일감을 미리 네.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가 2021년보다 무려 24%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미국은 2022년 저탄소 청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약 75조 원대, 그렇죠. 우리도 5조 원대 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변전소 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화된 변압기 수요 교체에 대한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서 우리 K 변압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참 이게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K 변압기가 이렇게 돋보일 줄이야. 우리 K 변압기의 역사도 한번 봐주시고 왜 다른 나라들도 만들 텐데 할 정도의 K 변압기의 우수성까지도 한번 자랑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변압기 사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과거 한국의 변압기 사업은 굉장히 좁은 내수 시장, 맞아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요 대기업인 뭐 현대, LS, 효성과 같은 변압기 수출을 주도해 왔지만 그러나 2012년부터는 미국이 한국의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이 시장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변압기 수출은 이제 급격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전환점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와 납기 지연이 초래했죠. 이 상황에서 한국의 변압기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미국의 변압기 수입이 급격히 늘고 한국의 변압기 수출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여기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변압기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요. 한국의 변압기 산업은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한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북미, 유럽, 중동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제2, 제3의 해외 시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변압기 산업은 이제 수출 시장에서 판을 바꾸는 전력 기기로 인정받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진출을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K 변압기 강점은 뭔가요? 뭐 역시 또 가성비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국의 K 변압기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최근 10년 동안 최고의 수출 성과를 이루면서 네.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기술. 네, K 변압기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고효율, 고성능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런 기술적 우수성은 제품의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변압기는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초고압 변압기의 특징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더불어서 네. 가격 형성대가 높은 게 특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산 변압기는 높은 품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서 한국산 변압기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에서의 변압기 교체만으로도 지금 K 변압기 수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 지금 보면 뭐 동남아든가 중동이라든가 이쪽도 결국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되고 그렇다면 송전 배전 필요하고 여기도 변압기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우리 완전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K 변압기가? 맞습니다. 이제 K 변압기가 이제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전력 인프라의 요구사항 그리고 환경에 맞는 현지화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R&D 센터를 설립하거나 또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서 제품의 현지화를 강화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전력 산업이라는 게 주로 공공 인프라 투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요 수출 대상국의 공공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현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거나 합작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에 더 깊이 진출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인프라 산업에 있어서 특히나 선진국보다 후진국의 경우에는 K 변압기 수출을 지원하는 이른바 금융, 네. 보험, 여기다 물류와 같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에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수출 금융도 인프라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K 원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K 변압기도 함께 가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을 좀 석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